예, 중개사법 강의하는 김상진입니다. 예, 자, 오늘 시험 보신다고 수고 대단히 많이 하셨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이 원래 2차 과목의 이제 전략 과목으로서 기본적으로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90점 이상 이렇게 의욕하시고 시험 보시는데 원래 시험은 90점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원래 시험 보니까요. 틀리라고 내는 문제에 의도적으로 난이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출제하는 문제가 4문제를 넘어버렸어요. 그래서 5문제 또는 6문제 정도까지 틀리라고 내는 문제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대여섯 문제를 제껴버리면 나머지 남아있는 문제예요. 수업 시간에 늘 봤던 문제들 그걸 가지고 이제 80에서 85점 정도 좋게 나오면 80.5 정도 이렇게 해서 아마 점수가 그렇게 형성되면서 2차 합격할 때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이렇게 해석은 됩니다. 근데 이제 그건 제 해석이고요. 막상 시험장에서 오늘 시험 보신 분들은 굉장히 어렵게 느껴졌을 거예요. 체감 난이도 평소에 못 보던 문제들, 이상한 문제들, 지엽적인 문제, 공법 스타일의 토지거래 허가 이런 것도 틀리라고 내는 거예요. 그 출제위원도 모를 거예요, 그거는. 그런 문제들이 이제 이렇게 중간중간에 들어가다 보니까 현장에서 느꼈던 체감 난이도는 조금 어려웠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되고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자, 어쨌거나 이제 늘 봤던 문제에서는 80점에서 85점 정도가 이제 나오셔야 되는데, 그러한 난이도 조절 문제에 이제 휘둘리지 말고 본인의 실력 가지고, 그죠? 늘 봤던 것만 확실하게 찍으셔도 80에서 85점 정도는 맞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이것도 이제 제 생각이고, 그죠? 막상 현장에서 보셨던 분들은 많이 힘들었을 거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네요. 그죠? 자, 그럼 이제 풀이를 하는데요. 우리 수업 시간에 늘 봤던 문제들을 이런 조금 더 빨리빨리 이렇게 진행할 거고요. 난이도 조절 문제 버릴 거예요. 난이도 조절 문제는 버릴 거고 수업 시간에 늘 봤던 것은 확인만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1시간 이내로 해설 강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내용을 뭐 강의하고 그런 게 아니고 오늘 보셨던 분들 이제 이거 보실 거니까 오늘 시험 보셨던 분들이 이제 정답을 확인하고 우리가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이 어떻게 출제가 되었냐고 확인하는 작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1부터 바로 들어갑니다. 자, 1번에 법령상 금지된 행위를 모두 골라라 그랬거든요. 자, 기억은 이제 14조 얘기예요. 법인인 개공인은 몇 조만 할 수 있다. 14조만 할 수 있죠. 중관상 기분 경격. 자, 그러면 중개업 당연히 할 수 있고 주택하고 상가 건물에 대해서 분양 대행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법에서 금지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14조니까. 자, 니은에 다른 사람의 등록증을 빌려서 하면 안 되지. 그건 말이 안 되죠. 그죠? 빌려주고 빌려받고 양도 알선 소개해주고 그래도 안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금지된 행위를 모두 골라라. 니은 안 돼요. 디귿도 안 돼요. 해서는 안 돼요. 정답은 4번입니다. 이건 틀리시면 안 되는 문제. 자, 2번 갑니다. 정책심의위원회. 야, 정책심의위원회. 기본 정책을 심의하는 기관인데 한 번은 나오리라. 1번 지문에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 위촉한다. 틀렸잖아요. 위원은 누가? 국토부 장관. 국토부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원장이 지명하는 것은 위원장 쫄따고 간사, 딸랑딸랑 간사. 요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것인데 여기에 있는 위원들은요. 국토부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 하면 X. 보수 변경. 그렇죠. 4가지 기본 정책. 손자보육. 따라야 된다. 7-11에 다 모여라. 당친연대 제척사유. 그렇죠? 제척사유가 원래 꼭 나오리라. 제척사유 맞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1번 X. 자, 3번 갑니다. 용어 옳은 것을 찾아라 이게 돼 있는데 자, 1번 지문은요. 속으시면 안 돼요. 속으시면 안 돼. 중개 대상물을 거래 당사자 간에 교환하는 이것을 알선을 해야지 이게 중개가 된단 말이에요. 직접 자기가 교환을 한대. 지들끼리 교환하는데 이거는 중개가 아니잖아요. 교환하는 것을 뭐 했을 때? 알선했을 때 중개 들어가는 거예요. 1번 쏘고셨나요? 이거 쏘시면 안 됩니다. 자, 2번. 다른 사람에 의뢰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해야지 중개에 해당되는 거예요. 복비를 받지 않았다면 중개에 해당되지가 않는 것이고 그 다음에 3번에 법인의 경영진으로서 자격증 가지고 업무를 합니다. 개공이 아니라 뭐다? 소공이죠. 소공. 자, 4번 공인중개사가 보조에 해당한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공에 소속이 되어 현장 안내, 일반 서부 등 개공의 중개와 관련된 단순을 보호하는 자. 자, 그러면 정답은 뭐밖에 없다? 5번밖에 없죠. 자격을 취득한 자. 자격을 취득한 자가 뭐다? 공인중개사. 등록과 관계가 없죠. 등록되면 뭐가 된다? 등록이 되면 용어 자체가 개업 공인자 돼버려요. 그래서 자격을 취득한 자, 공인중개사다. 5번이 정답. 오케이. 자, 4번 문제 갑니다. 사무소 설치 틀린 것을 찾으세요. 1번 등록관청 관할구역 시군구 안에는 반드시 하나만 둘 수 있는 거예요. 법인 사업자도 시군구에는 본점이든 지점이든 하나밖에 못 들어가요. 그렇죠. 맞는 말. 이중사무소 설치하면 안 된다. 자, 주사무소가 있는 시군구에는 분사무소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점이 있는 군에는요, 지점을 설치할 수가 없다. 자, 4번. 법인이 아닌 개공이죠.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는 절대로 지점을 둘 수가 없잖아요. 자,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인데 지점을 설치하기 위해서 등록관청 신고한다. 이 틀린 겁니다. 4번 X. 쏘시면 안 돼요. 원래 이 바닥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쏘지 마시고. 자, 5번 O. 오케이. 됐어요. 그래서 틀린 것은 4번 X. 5번 갑니다. 법인의 등록 기준요. 법인인 개공으로 등록할 때 등록 기준 시험 100%입니다. 목자대임사, 목적 14조, 그렇죠. 자본금 5천 이상의 상법상 회사나 조합법상의 조합, 이 얘기였어요. 자,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일 것. 자, 시험 문제에서 포함 나오면 제외인가, 제외가 나오면 포함인가 항상 의심하시는 거. 대표 자격증을 포함해서 3분의 1 이상의 자격이 있을 것 아니잖아요. 포함이 아니라 뭐다? 제외란 말이에요. 제외. 그래서 2번 X, 3번 O. 전원이 실무 받는다. O. 지점장은 당연히 실무교육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5번은 2번이 틀렸네요. 자, 6번 문제 갑니다. 중개대상물. 중개대상물도 한 문제는 꼭 출제가 되리라. 그렇죠? 근데 기억에 쏘갔다. 기억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피담보 채권. 채권은 중개대상물. 부동산이다 아니다?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채권 X. 금전 채권 X. 채권은 부동산이 아니다. 그렇죠? 자, 니은에 동호수가 특정돼 있죠. 동호수가 특정된 분양권. 동호수가 특정되면 거래 가능하고 중개 가능하더라. 분양권 얘기입니다. 자, 디귿의 임목 O. 자, 리얼이 늘 보던 거 이거는 권리금 얘기죠. 부동산이 아니라 금전적인 가치. 권리금. 권리금도 부동산이 아니더라. 중개대상물이 아니죠. 그래서 해당되는 거 니은하고 디귿. 정답은 2번. 이건 뭐 다 맞췄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나 틀린 듯 하냐? 7번 있죠. 7 맞추면 되지 뭐. 자, 직원입니다. 직원인데 옳은 것을 찾으세요. 보존의 모든 행위 아니라 업무상 행위니까 그를 고용한 개공행위로 봐야 되죠. 보지 않는다 X. 본다 15조 2항. 자, 2번. 소공을 고용하려는 개공인은 고용 전에 등록한지 미리 신고한다. 고용신고. 고용신고. 시험에 그냥 나옵니다. 언제까지 고용신고한다? 직원이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업무 개시 전까지. 열받아 잘랐다. 종료신고는 열받아 잘랐으니까 며칠 내에 자르고 나서 10일 내에. 자, 그러면 2번은요. 소공을 고용하는 개공인은 고용하기 전에 미리 신고부터 한다. 이거 말이 안 되죠. 고용을 먼저 해. 고용하고 그 고용인 직원이 뭐 하기 전까지 업무 개시 전까지 신고를 해야 돼요. 직원을 고용도 안 했는데 고용 신고 할 수가 없잖니. 고용부터 하고 그 직원이 언제까지 일하기 전에 고용 신고한다는 거. 자, 3번. 열받아 잘랐죠. 그럼 열흘이죠 뭐. 열흘 내에 열받아 잘랐습니다 하고 종료 신고하는 거. 3번 정답. 자, 4번요. 고용 신고할 때 고용 신고서만 써서 제출하면 되는 거예요. 시군구청 지들이 다 알아서 확인하는 거예요. 다만 외국인일 때 하나 붙는 게 있어요. 외국인은 결격사 요성을 증명할 순서리 그거 하나 붙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무교육 받았다 하는 거 제출을 해야 한다. X. 5번 외국인 낙가물화를 보호주로 고용할 수 없다. 틀렸죠? 요즘은 외국인 보조 많이 고용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외국인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다. 그래서 옳은 거 정답은 3번. 이것도 다 맞춰주셔야 되는 문제. 자, 8번으로 갑니다. 등록을 위한 제출 서류. 등록을 신청합니다. 등록 신청할 때 구비 서류. 등신 사실사. 등신 친구는 사실 죽은 친구다. 등록 신청할 때 등록 신청서에다가 사무소 확보 증명 수료, 실무교 수료증 4번 원칙, 그 다음 여권용 사진 들어간단 말이에요. 내가 자해증 있는지를 증명하는 서류 제출할 필요가 없어. 자해증 4번을 제출해야 된다. XX. 내가 자해증 있는지는 등록관청 구청에서 이미 다 알고 있다 그랬어요. 시군구청 공무원이 지가 알아서 확인하는 겁니다. 내가 자해증 4번을 첨부해서 등록 신청할 필요 없죠. 나 자해증 있어요. 맞박이라 말 이 말하는 뜻이죠. 여기 딱 공이라고 써져 있다니까요. 그래서 자해증 4번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오케이. 1번이 틀린 거예요. 자, 이번에 그죠? 대장이 없다. 그냥 붙는 서류. 대장 지연사유서. 지연이 그냥 붙인다 했고, 여권용 사진 들어가고, 실무교육 수료증은 원칙적으로 제출하는데, 실무교육은 시 도지사가 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 협회에다가 위탁이 돼 있고요. 협회 가서 실무교육을 받잖아요. 교육자 명단을 협회에서요. 등록관청 구청마다 다 뿌려버려요. 명단을. 그러니까 이때는 전자적으로 확인 조치가 다 되니까 그때는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거. 오케이. 자, 그다음에 법인 외국 법인이다 그러면 스스로 법인임을 증명하는 영업소 등기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외국인이다 그러면 스스로 결격 사유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요 기본적으로 붙는 거예요. 그래서 5번도 1번이 틀렸네요. 1번 X. 자격증 4번 제출한다. X. 자, 그다음 9번 갑니다. 휴폐업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휴업 폐업 신고합니다. 휴폐빵 방문 신고하지요. 그럴 때 개공일 때는 등록증을 첨부해서 방문 신고하고 분사무소는 이 등록증 자리에 뭐가 들어간다 신고? 확인서, 신고 확인서. 분사무소는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설치 신고하고 확인서 있죠? 그것을 제출하는 것이고 한 번은 나오리라. 임신출산. 임신출산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라고 그죠? 요거 작년 재작년에 명문으로 규정이 하나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임신출산도 부득이한 사유에 한 번은 시험 나오리라. 나와버렸네. 그래서 임신은 부득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요. 이것 때는 6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할 수가 있다. 자, 디귿에 업무 정지 받고 폐업했다. 영업 정지 기간 동안에는 절대로 일을 못 합니다. 그 기간 중에 폐업은 되는데 요 기간이 끝나지 않았죠. 다시 그 기간 중에 등록이 된단다? 안 돼. 업무 정지 받았다. 예컨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영업정지 먹었다. 절대 일을 못 해요. 중간에 폐업했다 하더라도 이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다시 등록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결격기간이에요. 제10조 결격기간에 들어가니까 등록할 수가 없다 해야 되는데 있다 했으니까 틀렸네요. 자, 그래서 9번은 정답이 2번이 되겠어요. 기억하고 니은. 오케이. 자, 10번 갑니다. 자, 10번 인장. 틀린 것을 찾았어요. 5번 지만 볼게요. 도장이 바뀌었다. 도장은 찍는 것이 아니랍니다. 도장은 치는 거예요. 가죽 치세. 가죽으로 치세요. 가죽 가격 도중에 치세. 자, 도장은 치는 거니까 10일이 아니라 며칠 내에 변경 등록? 7일. 변경 등록도 7일. 7일 내에 변경 등록합니다. 1번 지문은 있잖아요. 개공인은 등록한 후에도 자, 인장 등록의 시기죠. 인장 등록은 언제까지는 꼭 반드시 해야 하느냐. 업무 개시 전까지는 인장 등록을 해야 하고 그 이전에는 인장 등록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사무소 처음에 개설 등록할 때 인장 등록을 할 수도 있고 또 직원을 고용했지요. 고용 신고하러 갈 때에 인장 등록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업무 개시 전까지는 반드시 해야 되고요. 자, 그러면 1번 볼게요. 개공인은 등록을 한 후에도 업무
개시 전이라면 인장 등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업무 개시 전까지는 반드시 인장 등록을 해야 되는데, 자, 요 1번 지문은요, 등록한 후에도 업무 개시 전이라면은 고용 신고할 때에도 인장 등록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업무 개시 전까지는 인장 등록을 해야 되는데, 업무 개시 전이다 하더라도, 그죠? 고용 신고할 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1번하고 2번은 요거 세트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했으니까 2번도 맞습니다. 그래서 요 1번 지문은요, 조금 해석상의 문제인데, 업무 개시 전에 인장 등록을 할 수 있다면 X가 되는데, 업무 개시 전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업무 개시 전까지는 반드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업무 개시 전이다, 전이라면 이 뉘앙스도 다릅니다. 뉘앙스가. 그래서 업무 개시 전이라면 처음에 등록하러 가거나 아니면 고용신고할 때 그때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이것은 맞는 질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1번은 조금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는 있는데 어쨌거나 5번이 명확하게 틀렸죠. 그래서 5번 찍으셔야 돼요. 인장 변경은 7일. 이거는 뭐 여지없이 5번을 찍으셔야 됩니다. 전이라면 했으니까, 전이라면 했으니까 조금 혹시라도 1번을 찍으셨다 하더라도 좀 억울하지만 이 뉘앙스가 자세히 나중에 며칠 지나고요, 좀 가슴을 좀 이제 진정시키고 다시 보시면 뉘앙스가 좀 달라요. 뉘앙스가. 그래서요, 정확하게 틀린 거 5번 찍으셔야 돼요. 오케이. 어쨌거나 1번은 좀 논란의 여지는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5번이 워낙 틀려버렸다 그 말이에요. 자, 어쨌거나 자, 그 정도 해설을 합니다. 5번이 그냥 틀린 거예요. 1번은 뭐 이의제기는 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11번 갑니다. 11번 보겠습니다. 11번 문제. 이전 신고 틀린 것을 찾으세요. 사무소 이전 밖으로 갔죠? 관할구역 밖으로 갔다. 이전 후 관청에다 신고하고, 그렇죠? 사무소 이전했다. 간판 철거해야죠. 간판 띄어서 패대기 취폐리 취소 폐업 이전. 며칠 내에 철거한다. 지체 없이. 자, 3번에 분사무소 하는데 모든 신고 전부 어디 가서 한다? 주사무소 관청. 설치신고, 이전신고, 휴폐신고 다 주사무소 관청. 자, 4번 업무정지 중인 경우하고는 새롭게 같이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승낙받아서 들어갈 수 없어. 승낙서 못 주니까. 얘가 이쪽으로 와서 여기서 같이 쓰자.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가 없다. 5번 이전 신고할 때 구비서류 이사 왔는 띠용 이사 왔는 띠용 등록증 내야 된단 말이에요. 예전 등록증을 쓸 수가 없어. 그래서 기존 등록증을 반납을 하고 새로운 등록증으로 재발급받는 것이 원칙. 자, 그래서 등록증 첨부해야 되는데 하지 않아도 된다 했으니까 5번이 그냥 틀렸습니다. 오케이. 자, 12번 갑니다. 중개계약 일반이다 하면 뭔가를 제가 할 의무가 없는 거예요. 전속이다 그러면 뭔가를 해줘야 돼요. 근데 일반이다 그러면 나 말고도 다른 데다 의뢰했잖아요. 그러니까 개공에게는 별다른 의무가 있다 없다 없어. 3년 보관한다 X. 자, 서식은 정해져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강제 양식이 아니라 무슨 양식으로? 권장 양식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용할 의무가 없는 것이고 서식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수업할 때 일반 중개계약서하고 전속 중개계약서 두 개를 다 외우셨단 말이에요. 외우셔가지고 두 개를 비교를 하고 권리 의무 관계 빼고 협조부터 다 똑같다 하고 다 양식 두 개를 다 외웠단 말이에요. 근데 시험장 가가지고 서식이 정해져 있다 하면 O 하시면 되는데 수식 없잖아.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2번 O. 자, 3번요. 서명 및 날인이 아니라 서명 또는 날인 이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 해설 강의들이 이러시면 안 돼. 및 날인은 딱 두 군데잖아요. 그냥 막 거래계약서하고 확인 설명서만 서명 및 날인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서명 또는 날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속 중개계약서, 일반 중개계약서, 부동산 거래 신고서 다 서명 또는 날인. 특약은 가능하고 3개월 초과할 수 없다. X. 자, 스발상을 했네요. 전속인데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하는 사람을 직거래했다. 그때는 약정보호수, 중개보호수 50% 범위 내에서
무엇을 준다? 비용을 줘야 돼. 비용. 위약금 지급한다. X 보수에 해당하는 금액 100% 위약금 지급은 스발상이 아니잖아요. 다른 데에 의해서 거래가 됐을 때 또는 전소업자의 소개로 상대방 알았는데 전소업자를 배제 빼고 지들끼리 직거래했을 때 그때가 이제 약정보수 100% 위약금 물어야 되고 이거는 스발상이잖아요. 그럴 때는 약정보수 50% 범위 내에서 들어간 비용을 지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옳은 거 정답은 2번 정답 됐어요. 자, 13번인데요. 이 13번은 이거는 난이도 조절용 같아요. 난이도 조절.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잘 집중적으로 강조해서 보지 않았던 부분, 그런 부분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1번 한번 볼게요. 1번은 기상이 복잡하다. 다른 용지에 적어가지고 간이 중간에 도장을 찍어서 첨부한다. 맞겠죠? 이건 상식적으로. 너무 복잡하다 그러면 별도 종이에다 적어서 뒤에 첨부하면 되는데 이게 진짜다 해서 두 개를 붙여가지고 중간에 도장을 찍어요. 간인을 찍어가지고 첨부하시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뭐 2번은 늘 보던 거예요. 그죠? 공급계약은 첫 분양계약. 그럼 분양받을 때 분양가 신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초로 공급 분양계약을 말한다. 2번은 O. 자, 3번요. 시험 늘 나오던 거 이거는 집합 건물일 때는 전용 면적 적는데 집합 건물이 아니다 그랬으니까 기타 건축물이죠. 3층짜리 단독주택이다 그러면 면적에 무슨 면적 넣는다? 연면적 넣는다. O. 그죠? 집합은 전용 면적인데 집합 건물이 아니다 했으니까 단독주택 연면적을 다 적는 거예요. 그죠? 자, 4번 몰라. 5번에 어릴 때요. 어릴 때 팔아먹어요. 첫 공급계약. 얼마에 분양받았다. 그다음에 분양권 입주권. 어릴 때 팔아요. 전매. 자, 이럴 때는 엄마하고 같이 들어가요. 신고가. 그래서 부가가치세를 뭐 어떻게 한다? 포함. 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으로 하고 현존하는 토지금을 다 커서 거래가 됩니다. 현존 토지금을 부가가치세를 뭐 한다? 제외. 엄마 떼고 혼자 가는 거고 어릴 때는 엄마 포함.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요 세 개는 수업 시간에 늘 봤던 거고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 틀린 거 1번 아니면 정답이 4번이 되는데 1번은 상식적으로 맞겠지. 그렇잖아요. 그 페이지에 다 못 전다 그러면 그죠? 적어가지고 첨부하는데 가린 찍으면 되잖아요. 그럼 상식적으로 1번은 맞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틀린 거 4번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4번을 감각적으로 찍어주시면 되는데 4번은 제가 수업할 때 막 강조했던 부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당연히 분양 전환되면 분양 전환 받은 주택이다 체크한다고 넘어갔던 부분인데 여기 이제 허가 찔린 거예요. 허가. 아프게 허가 콱 들어온 거예요. 허가 찔려가지고 지금 굉장히 아픕니다. 가슴이. 자, 그래서요. 요거는 있잖아요. 보면요. 법인이 아니다 했잖아요. 여기 틀린 거예요. 법인 사업자에 한해서 분양 전환이라는 말을 쓰고요. 자, 임대사업을 합니다. 임대사업자 법인이에요. 한 10년 지나면 현재 있는 임차인에게 일반 분양으로 전환시킨대. 요거는 법인 사업자에 쓰는 말이에요. 내가 개인 사업자다 그러면 그죠? 이 법인과 달리 개인 사업자다 그러면 10년 있다 그냥 다른 사람 팔면 돼 그냥. 의무 임대 기간 동안에는 그죠? 임대하다 그다음에 팔면 돼. 근데 요거는 법인일 때 쓰는 말이 분양 전환이라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신고서 서식에 부동산 신고 서식에 보면 일반 분양 전환이다. 요 말은 법인에 한한다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렇게 돼 있어요. 법인 한함. 법인 한해서 요런 용어를 쓰는 거예요. 근데 법인이 아니다 했으니까 여기다 체크한 다음에 이거 4번 틀린 거예요. 자, 이거는 뭐 제가 수업 시간에 강조를 못 드려서 죄송한데요. 어쨌거나 조금 좀 맞춰주기를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어쨌거나 난이도 조절 문제 중에 한 문제로 보시면 되는데 이 세 개는 늘 보던 것인데 4번은 모르겠다. 1번은 맞을 것 같다 해서 4번 찍어주기를 바랍니다. 그건 제 욕심일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분양 전환은 말은 법인 사업자일 때만 쓰는 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안타깝지만 틀리라고 내는 문제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난이도 조절용으로 원래가 한 5문제, 5문제 정도 또는 뭐 개인에 따라 6문제 정도 해석할 수 있는데 한 5개는 틀리라고 냈다 이렇게 보셔도 되는 문제고 그건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는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카바를 다 해서 수업 시간을 하려면 2달 안에 진도가 다 못 끝나죠. 한 또 1년 안에 다 못 끝날 수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늘 나오는 거 위주로 이제 수업을 하다 보니까 평소에 잘 간과하고 지나갔던 부분
그걸 가지고 정답 처리해버리니까 의외로 허가 찔렸다. 이렇게 가서 개인적으로 계속 가슴 아프고 자책도 하고 하는데 어쨌거나 통박이란 말 하십니까? 통박으로 굴려봤을 때는 4번밖에 찍을 만한 게 없다. 이렇게 그렇게 좋게 해석하고 싶은데 어쨌거나 죄송합니다. 어쨌거나 이것은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14번 갈게요. 확인 설명 의문대 틀린 것을 찾으세요. 1번 O. 자, 2번 근저당이다. 그럼 뭐를 설명한다? 채권 최고의 등기가 되어 있는 채권 최고의 저당 중에 최고가 뭐다? 뿌리 있는 뿌리근자. 근저당. 그러니까 채권 최고를 설명하면 되지요. 실제 피담보 채무에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2번 X. 자, 성관주의 질 거고 그릇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뭐 어쩌라고. 자, 5번도 수업 시간에 늘 강조했던 거. 개공이가 제대로 설명하지 않죠. 그럼 500이야 과태료입니다. 그죠? 업무정지 아니라 과태료. 이빨 5개를 뽑아버린다 그랬어요. 500의 과태료. 그래서 2번 X. 2번이 틀렸습니다. 자, 15번 갑니다. 손배 책임. 자, 손해배상 책임. 틀린 것을 찾으세요. 보험 들어야 되죠. 보증을 설정하고 등록증 받아서 일을 하는데 업무 보증은 언제까지 합니까? 시험 100% 나옵니다. 업무 개시 전까지. 업무 개시 전까지 보증 설정을 해야 되겠죠. 업무 시작하기 전에 보증을 미리 설정합니다. 자, 시험 100%입니다. 개정법이요. 많이 나왔어야 되는데 개정법이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하나 꼴락냈어 개정법은. 느낀 거. 출제위원들은 개정되면 공부하기 싫어한다. 결론. 개정된 내용을 내줘야 되지. 10월 달 개정된 것은 사실 출제하기가 좀 곤란해요. 10월 19일 기준으로 뭐 이렇게 시행되는 것들은 그렇죠? 출제하기 곤란한데 6월 달 이전에 개정된 것은 출제해줘야 되지 사실은. 그런데 개정된 거 공부하기 싫은 거라. 그러니까 기존 거에다가 말장난 쳐서 출제를 하고 또 기존 거에다가 그냥 지엽적인 거 이상한 거 끌어와가지고 문제 구성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저 개정법령 6월 이전에 개정된 내용들 보존 5명 숫자 제한 이건 사실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럼 출제를 해줬으면 좋았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거 하나 보니까 제가 서러워서 그래요. 서러워서 2억 이상 개인 사업자는 개인인 개공이죠. 2억 이상 보증을 설정을 하는 거죠. 15일 사고 났네. 보름달 늑대인간 15일 내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일 때는 부족한 금액을 채워 넣습니다. 4번 보증 없이 일했다. 손해배상이 안 돼. 그러면 보증 없이 일했다. 상등치. 상등치는 전부 다 어디에 들어간다? 업무 정지사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업무 정지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서 이게 틀린 거예요. 그죠? 손해배상, 상등치, 상등치는 전부 다 업무 정지사에 다 들어가잖아요. 오케이. 들어가지 않는답니까? X. 자, 사무소 빌려줘서 사고 났다. 당연히 배상할 책임을 지는 겁니다. 자, 16번 갈게요. 틀린 것을 찾으세요. 5번만 볼게요. 부칙개공 복도방 할아버지예요. 이 말 쓰면 안 돼. 공인사 자격증이 없잖아. 그런데 부동산 주기 이 말은 써야 된단 말이에요. 둘 다 써서는 안 된다 해서는 틀린 거예요. 5번 X. 자, 딴 건 다 맞아요. 넘어갑니다. 17번 갑니다. 17번의 교육. 자, 폐업하고 4일이 지났다. 그 말은 1년이 지났다는 얘기예요. 1년 지난 후에요. 그죠? 1년은 며칠이냐? 365일이에요. 그러면 400일이 지났다 했으니까 1년 지나버렸잖아요. 다 까먹어버렸잖아요. 그렇죠? 다시 등록하려면 실무교육을 받아야지. 받지 않아도 된다. X 다시 받아야 돼요. 보존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이 직무교육이잖아. 보조직 직무교육 시간 자체가 바리스타 4글자, 줄이면 파리스 3글자, 서너 시간인데 직업윤리만 5시간 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전체 직무교육 시간 자체가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인데 5시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 X. 자, 시도지사 연수육 받으러 오세요. 직접 가서 양쪽 귀에 붙잡고 투투투투 한단 말이에요. 이 2년 대기 2년 전까지 투투 양쪽 귀 대기 잡고 투투투투 한다 그랬어요. 3번 정답. 4번 중개 경영 실무. 요거는 이제 실무교육 시간인데 실무교육 시간 이빨이 쉐리하게 실무교육 받잖아요. 이빨이 받아도 32시간인데 32시간 나올 수가 없잖아요. 5번에 사고에 빵! 예? 빵! 10일 전까지 통지 공고를 합니다. 그렇죠? 7을 하면 X. 정답은 3번. 자, 그 다음에 18번 갑니다. 18번은 예치 명의자인데
예치제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예요? 예치명의자, 명의자. 예치명의자. 죽은 채 보신탕 전공. 죽은 채 하는 사람을 보신탕 뭐 살리는 것을 전공하는 자 명의로 거래 대금을 예치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예치명의자가 예치제도의 포인트입니다. 그랬는데 앞글자만 보면 다 맞아.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보험법에 따른 보험업이나 보험회사 죽은 채 보신탕 전공 들어갑니다. 근데 니은에요. 요 죽은 중개업자 개업공인중개사거든요. 개공이가 예치 공고했다. 내 명의로 예치하자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요런 개업 공인중개사라는 말이 없이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중개업자, 이 투자자를 얘기하는 투자자 명의로 예치할 수 있다는 말은 없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니은 X 자본시장법이 나오면 뭐다? 신탁업자, 보신탕 전공, 신탁업자. 그래서 이것은 O. 자, 그다음에 리얼에 공제사업자는 협회를 했네, 협회. 그러니까 중개법 42조. 우리 중개법 42조에서 하는 중개법상의 공제사업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우리 중개법상의 공제가 아니라 이상 공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리얼은 X 뭐 처음 보는 겁니다. 한국지방재정공제. 이거 뭐야? 우리가 전혀 관계 없는데 이거. 그렇죠? 건축업에도 보면 건축협회도 공제사업 하더라고요. 보험사업을. 그 여러 군데 택시 운전사들도 보니까 택시 거기에도 보니까 공제 가입하던데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중개법의 공제는 중개법상의 공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법상의 공제 아무데나 가입하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리얼도 X. 그래서 옳은 걸 기억하고 디귿인데 2번을 꼭 찍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19번 갑니다. 자, 이제 19번 갑니다. 19번도 난이도 조절용으로 출제한 겁니다. 5문제 중에 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부과 기준요. 업무 정지 부과 기준 6개월 이내, 자격 정지 부과 기준 요 2개는 준비하셨어요. 그죠? 자격 정지 부과 기준, 금리빨 2개는 6개월 기준, 나머지 서서 확인은 3개월 기준. 요것은 출제를 해줬어서 감사합니다. 출제위원 나이스 브라보 감사합니다. 근데 업무 정지 부과 기준이 안 나오고 지금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기준 나왔는데 이거 다 어떻게 외웁니까? 500 이하 과태료 사유, 100 이하 과태료 사유 외우기도 바쁜데 기준은 요 전통적으로 2개가 출제가 되는 거니까 요 2개는 외우고 시험장 갑시다 했던 것이고 자격정지 부과 기준은 출제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요거는 출제가 된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지금요. 100 이하 과태료 이게 부과 기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틀리라는 거예요. 틀리라는 것인데 자, 예전에 있잖아요. 예전에 수업 다 했었거든요. 이것도 100 이하 과태료. 개나 소나 보자 30만 원 기준. 휴폐 휴폐 관리에서는 20만 원 기준. 간판에 등볼 보자 50만 원 기준 해서 수업을 다 했었는데 100 이하 과태료 여기까지 하니까 수업 시간이 너무 길었죠. 자, 다시 말씀드려 볼게요. 예전에 부동산 거래 신고법이 없던 시절, 실거래가 신고 도입되기 전에, 토지거래 허가제도가 넘어오기 전에 그때는 이거 수업 다 했었단 말이에요. 그때 시간도 좀 이렇게 좀 충분했고 했었는데 이제는 중개사법이요. 공인사법에다가 중개실무에다 뭐가 있다. 부동산 거래 신고법이 있고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 관련된 출제 비율이 자꾸 늘어나. 그러니까 공인사법에서는요. 그걸 다 하게 되면요. 공부보다 분량이 더 많아져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이걸 뺀단 말이에요. 빼고 시험에 늘 나왔던 거 있죠. 시험에 늘 나온 게 아니라 이것도 10년에 한 번이에요. 10년에 한 번 출제할 수 있는 빨간색이 안 나오나? 자, 이렇게 하면 되겠다. 자격정지 업무주 이 2개를 외우고 시험장 간단 말이에요. 나머지 나오면 그냥 틀리세요. 어차피 다 못 외웁니다. 500 이하 과태료. 또 신고법에 가면 취득가액의 10%의 과태료 부과金다 있어. 500에 과태료 3,000에 과태료 부과金다 있는데 못 외웁니다. 나오면 틀리세요. 했던 것인데 틀라고 냈네. 자, 그래서요. 자, 일단 볼게요. 휴폐재변, 휴폐업 신고. 요거는 부과 기준이 얼마냐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인데 부과 기준은 20만 원이에요. 휴폐, 침뱉는다. 휴폐. 20만 원 기준이고요. 그다음에 등록증을 벽에 안 그리죠. 개나 소나 쳐다보자. 요런 거는 부과 기준이 30만 원짜리입니다. 기준 30만 원짜리. 처음 들으시죠? 저도 지금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나 1년 동안 수업 안 하다가 해설 강의 네가 얘기하면 되느냐? 안 되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반칙이지 반칙.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난이도 조절 100점 맞지 말란 뜻이에요.
연수 교육을 안 받았다. 교육받으러 오세요. 이건 500이야 과태료니까. 제일 적은 것은 보통은 여기서 금액이 가장 큰 거에서 정답 4번 찍고 넘어가. 보통 그렇게 출제를 해줘요. 금액이 가장 큰 거. 나머지는 다 100이하 과태료인데 연수교육 얼마다? 교육받으러 오세요. 500이하 과태료. 정답 4번은 넘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문제를 딱 뒤집은 거예요. 싹 뒤집으면서 금액이 가장 적은 것을 골라라 해놓고 100이하 과태료 부과기준 안 외우고 왔지? 시험장에? 안 외웠잖아. 너 안 외우고 내가 알아. 하고 자기도 못 외워. 출제위원 자기도 못 외우니까 책 보고 내는 거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강사로서 할 말은 아닌데 강사로서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저도 안타깝습니다. 어쨌거나 휴페 관련된 신고는 부과 기준이 얼마다? 20만 원입니다. 그래서 1번으로 정답을 찍으시면 됩니다. 예. 좀 안타깝지만 난이도 조절용이 한 5문제 정도가 있다. 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는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었네요. 죄송합니다. 자, 20번 갑니다. 자, 20번은 늘 보던 거. 주택이냐? 주택 맞더라. 그럼 어디로 간다? 쪼레로 가자. 쪼레 살려놓으셔야 되고 똑같은 사람끼리 똑같은 물건에 매매하고 임대차가 동시에 이루어졌죠. 그러면 복비 받을 때 뭐만 받는다? 매만 받아라. 그럼 임대차 조금 다 지우시고. 자, 합의가 160이 됐는데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약정은 무효단 말이에요. 한도 범위 내에서 봐야 되는데 한도를 초과한다면 이건 효력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계산 한번 해봅니다. 매매가 얼마에 되었다? 2억 5천이잖아요. 거래대금 2억 5천. 여기다 곱하기 몇 프로 하는데 쪼레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쪼레가 가면 안 됩니다. 물건 꼭 보셔야 됩니다. 물건 봤더니 뭐다? 주택이잖아요. 주택이니까 쪼레로 가는 거예요. 주택이 아니라면 0.9가 원칙으로 적용되는 거예요. 그죠? 특수물건이 아니라면 주거용 오피스텔 특수물건이 아니면 0.9로 가고 주택이니까 어디로 간다? 쪼레로 가야 되지. 그러니까 쪼레니까 2억 5천이니까 어디로 간다? 구간이 요 구간이네요. 0.4%로 가면 됩니다. 0.4. 그러면 얼마 됩니까? 100만 원 나오죠? 100만 원, 5, 4, 4, 100만 원 정답은 1번에 100만 원 되는데 이걸 160을 찍으면 안 돼요. 한도 초과는 약정은 초과분 무효. 그래서 160을 약정했다 하더라도 100까지만 받을 수가 있다는 거. 자, 요거는 맞췄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답은 1번. 자, 21번 갑니다. 21번은 이거 왜 문제를 내는지 모르겠는데 자, 21번입니다. 점수 주려고 낸 것 같은데 내신 같은데 소공에게 금지된 행위는 모두 올라라. 소공도 자격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쓸 수 있죠. 허용. 표시 광고는 개공만 합니다. 물건에 대한 표시 광고. 개공이가 어린 자가 물건 광고한다. 1년 1천이에요. 개공이가 광고를 할 때에 소공의 이름을 올려도 돼. 근데 광고의 주체는 누구여야 되느냐? 개공이어야 되고요. 개공이 어린 자 광고했다면 처벌돼 버려. 오케이? 그래서 소공 명의로 소공이 주체적으로 표시 광고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안 됩니다. 자, 디귿의 매매업은 금쟁이잖아요. 43조 금쟁이니까 개공 등 다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시세 조작, 특정 가격 밑으로는 우리 물건 내놓지 말자. 이건 누구든지 금쟁이죠? 누구든지 금쟁이니까 해석상 다 들어가죠. 전 국민이 다 들어가죠. 이것도 개공, 소공 다 들어가. 누구든지. 그래서 얘도 금쟁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해서는 안 되는 거. 해서는 안 되는 거. 소공이가 표시 광고를 주도적으로 해서는 안 되고 매매업은 금쟁이나 해서는 안 되고 리얼도 누구든지 금지는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 다 알아. 정답은 4번 정답. 정답은 4번. 자, 넘어갑니다. 22번. 자격정지 부과기준 6개월짜리 아싸리요. 금리빨 2개. 금리빨 2개 부과기준 6개월. 다음에 서서 확인은 부과기준 몇 개월? 3개월. 자, 금지행위 이중소속 이중계약서 부과기준 6개월. 자, 이중 소속이다. 부과기준 6개월. 서명 날인을 하지 않았다. 부과기준 3개월. 종이 쪼가리 인장을 막도장 찍었다. 부과기준 3개월. 확인 설명 위반 부과기준 3개월. 6개월에 해당되는 거 정답은 1번. 기억 하나밖에 없더라. 나이스. 오케이. 이거 맞추셔야 됩니다. 정답은 1번. 넘어갑니다. 23번. 행정처분 효과 승계제도인데요. 쉬워요, 어려워요? 수업 잘 했던 거죠? 길면은 쉽다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옳은 걸 찾아라 했는데 5번부터 볼까요? 5번에 처분일로부터 과태료나 업무정이나 처분일로부터 몇 년간 승계된다? 1년간 승계. 자, 행정처분 받아요. 과태료나 업무정 두드려 맞으면 두드려 맞았다. 자, 두드려 맞으면 몇 년간 부어있다? 1년간 부어있다. 팍 1년간 부어있다. 팍 1년간 부어있지. 오케이? 자, 그리고 장부에
정가기록부 장부에는 몇 년간만 올라간다? 1년간만 올라가. 1년간만. 그렇죠? 자, 그러면 5번 지금 볼게요. 5번. 자, 개공이가 과태료를 받았는데요. 4월 1일 날 22년 4월에 과태료 받았죠. 폐업을 했어요. 3월 1일에 다시 등록했어요. 초분 두드려 맞은 날로부터 몇 년간 승계된다? 1년간 승계. 장부에 남아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두드려 맞은 날부터 지금 1년이 지났다 안 지났다? 아직 안 지났잖아요. 그럼 장부에 남아있는 거예요. 1년간은. 효과는 승계된다. 5번 정답이 됩니다. 5번 정답. 자, 그 다음에 1번 지문은 이거 뭐예요 이거? 1번 지문은 지금요. 함정이에요. 함정. 말장난. 폐업한 개공이의 그 사무소에 다른 개공이가 여기 들어갔다. 그러면 갑돌이 폐업한 사무소에 을순이가 들어가면 을순이가 갑순이가 됩니까? 갑돌이가 됩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사람 자체가 서로 달라요. 그 지위를 왜 승계합니까? 그 지위를. 자, 같은 갑돌이가 폐업하고 자기가 다시 재등록을 했을 때 뭐가 된다? 예전 지위를 그대로 뭐 한다? 승계를 하는데 지금 사람이 다르잖아요. 여기는 갑이 여기는 을이잖아. 다른 사람. 그러니까 이거는 이 사람의 지위를 승계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1번은 그냥 X입니다. X. 쏙지 마시고. 예. 자, 그 다음에 2번요. 업무정지나 과태료 처분의 효과. 두드려 맞은 날로부터 처분부터 몇 년간? 1년간 승계. 불복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1년간에 틀리는 말이에요. 처분일이 기준되는 거예요. 처분일. 두드려 팍 맞은 날로부터 1년간 부어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폐업기간은 무슨 기간이다? 반성기간. 자, 폐업 전에 업무정지 사유당한을 했단 말이에요. 나쁜 짓을 하고 폐업하고 산소에 들어서 반성하기를 6개월만 봐서 다시 내려오면 산에서 내려와서 다시 등록을 한 거예요. 그럼 반성기간이 지금 1년을 초과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폐업 전에 이 일에 대해서 업무정지 할 수가 있다. 업무정지 할 수가 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폐업 전의 일로 여기서 재등록 관청이 행정처분하려면 폐업기간, 반성기간을 고려를 하지 않는다. 고려한다. 이건 반복 많이 했어요. 그죠? 수업 시간에. 그래서 고려를 해야지. 반성기간 고려를 해야죠. TV 광고도 나온다 그래서 고려하다, 고려 깊었다. 고려해야 돼. 고려하지 않는다. X. 정답은 5번 정답. 자, 24번 갑니다. 24번에 자의 취소. 틀린 것을 찾았어요. 와우. 1번요. 아우, 이거 쏘고시면 안 되는데. 자격 취소 처분은 청문을 거쳐서 등록증을 교부한 시도한다. 아니잖아. 자격 취소는 자격증을 교부한 자가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사가 자격 취소 처분한단 말이에요. 등록증을 교부한 시도 말이 안 되잖아요. 등록증은 누가 주는데요? 시군 구청장 등록관청이 주는 거고. 자, 자격 취소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의사가 자격 취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그냥 X. 자격 취소 해야 한다. 정기 중에 나온 문제 취소. 시험 문제 나오는 거 반납은 최대요 7일. 그렇죠? 자취생활은 5일이 보통. 5일의 보통지. 분실했다 사유서. 다 맞죠? 1번 X. 자, 25번 갑니다. 틀리시면 안 되는 문제였고요. 25번 갑니다. 협회에 옳은 것을 찾으세요. 총회 의결 내용. 한 명, 우리 복비 안 올려주면 한 명 태울 거예요. 분실시킬 거예요. 지체 없이. 네? 다 태우고 나서 보고하면 안 돼요. 지체 없이 보고하고. 2번요. 이거 모의고사 냈다가 요 무지뭘 같아가지고 안 냈던 지문인데 3개월이 포인트입니다. 1년이 끝나죠. 공제사업, 회계, 공제는 보험사업인데 회계 장부를 회원들에게 다 공시하고 게시를 한단 말이에요. 포인트가 1회계년도 끝나면 몇 개월이 포인트다? 3개월. 여기 2개월로 시험에 계속 나왔었단 말이에요. 2개월이 아니라 3개월. 석 달 내에 공시도 하고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도 합니다. 차마 이걸 가지고 장난치는 거 가지고 모의고사를 못 내. 왜? 요걸 무지 먹거든요. 그런데 우리 출제위원께서는 이것을 출제하셨네요. 그죠? 왜 출제했을까요? 5번이 명확하게 맞으니까. 자, 오케이. 그래서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에 공시하고 그리고 게시판 홈페이지에 게시도 합니다.
그래서 하거나가 아니라 하고. 그래서 2번 X 하시고. 예. 자, 3번 갑니다. 창립총회. 시험 문제가 늘 나오는 거예요. 발기인, 협회 하나 만들자. 발기인 300명. 창립총회 전체가 600명 이상인데 1, 2, 차차차. 창립총회 차차차. 1, 2, 차차차. 서울특별시 몇 명 이상? 100명 이상. 나머지 광역시도마다 각각 얼마? 20명 이상. 자, 10명 회원이 특별자치도에서 10명 이상이 참석한 틀렸죠? 특별자치도도 몇 명? 20명 이상. 20명 이상 오셔야 되고 서울특별시에서는 100명 이상 창립총회에 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서울에서 100명 이상. 나머지 광역시도마다 각각 20명 이상. 10명 하면 X. 책임주매 적립비율 늘 보던 거 공제료 수입액에서 10% 이상. 100분의 10 이상으로 적립하셔야 되고 다른 사업 망할 때 절대로 협회 공제 따라서 망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별도 회계로 관리를 합니다. 정답은 5번 정답. 5번까지만 내려가면 점수가 나와요. 5번까지만 내려가시면 1번 통과. 2번 탁 걸려 여기서. 탁 걸려 여기서. 2번 통과. 3번 통과. 4번도 통과. 5번까지 가셔야 돼. 그렇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별도 회계 뭐 어떡하라고. 별도 회계 관련되고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 5번 지문이 만약에 1번으로 올라가 있다면 1번 찍고 이제 점수 받을 건데 이 5번을 깔아놓고 중간중간에 이제 다 함정을 다 판 거예요. 마음 좋으면 여기서 벌써 빠지고 마음이 이걸 통과했다 하더라도 여기에 빠져. 여기 빠졌다 하더라도 이거 뭐야? 시간을 끌어야 돼. 시간 끌어야 돼. 이거는 틀린 거고. 그래서 5번까지만 무사히 내려갔으면 맞출 수 있었다 하는 거. 그래요. 자, 문제가 좀 그렇습니다. 26번 갑니다. 확인 설명서 26번 문제인데 자, 이거는요. 좀 그렇습니다. 이거는 26번은 이거는요. 이거는 이제 이의제기 들어가야 돼요. 이의제기 정답 없음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 문제 지금요. 자, 다시 볼게요. 자, 주거용 건축물 설명서잖아요.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임대차예요. 임대차는 공시가격 공부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꽁꽁꽁은 생략할 수 있는 거고 취득조세는 적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취득조세는 설명서 기재에서 뭐가 된다? 제외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확인 설명서 서식에 임대차 리스 렌탈은 취득세 내질 않아. 그래서 임대차는 취득조세 칸을 비워놓으셔야 돼. 자, 그러면 공시지가나 공시가격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서 나오고 취득조세 칸은 기재를 제외한다라고 설명서 서식에 구분했다는 얘기는 두 개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아세요. 그 말이죠. 생략할 수 있다는 얘기는 기재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뜻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뜻이. 자, 그런데 기재를 제외한다는 얘기는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취득조세는 리스 렌탈에는 취득세가 없단 말이에요. 그 칸을 적어서는 안 돼. 적어서는 안 돼. 그런데 적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의 뜻은 적을 수도 있고 안 적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되거든요. 그러니까 적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는 적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공시가, 공시가격, 공법상 이용 제한 그리고 이제 꽁꽁꽁 그게 쓰는 말이 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명확하게 얘기하면 틀린 지문이에요. 기억은 틀린 거예요. 기재하지 아니해도 된다가 아니라 기재에서는 아니 된다 하셔야 돼. 아니 된다. 그래서 기억은 X 처리하셔야 돼.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가답에는요. 가답안에는 아마 2번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런데 기억은 충분히 이것은 논란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의 환경 조건은 세부 사항이니까 주거용 맞고요. 환경 들어가고요. 세부 사항이니까 자료를 요구해서 기재는 맞습니다. 니은은 O. 그래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이제 니은 들어간 걸 찾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인데 디귿은 실제 권리관계라 그랬잖아요. 그죠? 등기로 확인 안 되는 거. 실제 권리관계는 기본사항이다, 세부사항이다. 이거 세부사항이거든요. 세부사항이라는 얘기는 개우가 직접 확인한다 하면 안 되지. 현장 가서 직접 보고 자료를 요구한다. 자료 요구할 수 있다 이 말이 나와야 돼요. 집주인에게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기본 확인사항하고 세부 확인사항은 반드시 구분하는데 기본 확인사항일 때 설명서 작성법에 보면 기본사항은 개공이가 네가 알아서 적어라. 개공이가 확인한 사항을 기재한다 이렇게 돼 있고
세부사항은 사무소에서 네가 마음대로 적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신뢰벽한, 실제권리관계, 요 실제권리관계, 내부 실물 상태, 벽면 바닥 도배 상태, 확인 조건 요것은 현장을 직접 보시고 집주인한테 물어봐라. 자료를 요구해서 확인할 사항. 이 말이 꼭 들어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자료 요구할 수 있다 말이 나오면 세부사항이다. 결국은 네가 알아서 확인하라 그러면 기본 항의사항이다. 라고 설명 서식에 작성 방법의 기본 개념을 나눠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 문제 계속 내기를 기본 사항에는 뭐가 있느냐? 세부 사항에 뭐가 있냐? 계속 출제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갑자기 느닷없이 실제 권력관계 세부 사항인데 교육과 직접 확인하는 사항을 전하면 이거 틀린 거예요. 그럼 띄고 또 X. 자, 그러면 옳은 것을 찾으라면 정답은 6번에 정확하게 얘기하면 6번에 니은 이거 하나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정답은 6번이 되는데 여기 6번이 없잖아. 그러면 이제 시험장 가시면 시험장에서 볼 때 디귿 또 X 하시고 그럼 찍을 수 있는 게 뭐밖에 없다. 디귿 X 하시면 뭐밖에 없다.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2번을 찍고 시험장에서 나온다. 그 말이에요. 나오신다. 그 말이에요. 그럼 2번 찍고 나왔으면 이제 일단 점수 받고 아무 걱정하시지 마시고 그렇게 되는데 사실은요. 이거 시험장에서 요 기억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다면은 이 무지 고민되는 문제고 시간을 먹었다. 그 말이에요. 이 시간을 여기서 먹어버리니까 공부 문제 풀 때 시간이 부족하더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은 기억은 적지 않아도 된다. 이게 틀려요. 적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적지 않아도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26번은 모두 정답. 정답 없으면 또는 이제 모두 정답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요. 모두 정답 하는 게 맞아요. 이거는. 어쨌거나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가다바는 2번으로 돼 있어가지고 기억은 지금 5 처리돼 있거든요. 적지 않아도 된다. 근데 이제 적어서는 안 되는데 적어서는 안 되니까 적지 않아도 된다는데 이건 맞지 않느냐라고 이제 출제하신 쪽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죠. 그런데 확인 설명서 작성만 정확하게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는 부분하고 기재서는 안 된다, 제외된다는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어요. 설명서식 자체가. 그러니까 기억은 적지 않아도 된다 이쪽이 아니라 적어서는 안 된다 쪽이야. 제외된다 이쪽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억은 사실은 X처라는 게 맞아요. 자, 이 정도 말씀을 드립니다. 자, 넘어갑니다. 27번 갈게요. 26번 문제는 조금 이제 26번 아까 봤던 문제는 조금 시간을 조금 보고 이 제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오케이. 자, 27번으로 갑니다. 경매 대립 갈게요. 옳은 것을 찾아라. 5번 지문 늘 보던 것. 사장님 직접 가세요. 5번 정답. 이번에 건물인데 경매 대립할 수 없다. X. 뽀뽀하자, 차차하자, 우스우스 입부터 마찰해보자. 차주신 거 포기. 범위에 속한다 말이에요. 소공은 등록할 수 없어요. 오로지 계곡만 등록할 수 있겠고 지방자치단체장에다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법원장. 지방법원자에게 대리업 등록을 하는 겁니다. 정답 5번. 이건 틀리시면 안 되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28번 문제인데 28번은 뭔지 모르겠어요. 몰라. 28번 몰라. 틀리라고 된 거예요. 난이도 조절 중에서 한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수업 시간에 할 수도 없고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토지를 허가를 받았다. 허가도 목적으로 써야 돼. 자기야 2년, 사업시행에 4년. 그거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죠? 자, 그래서 허가받은 목적 써야 되는데 쓰지 않아도 되는 예외 사유를 찾아라. 그래도 머리 깨지는데 그 예외 사유가 아닌 것을 찾아라 이랬으니까 머리가 더 깨져버려. 몰라. 모릅니다 저는. 야, 그게 강사 할 말이냐? 자, 그래서 최대한 볼게요. 자기가 실수요 목적이다 해서 허가를 받으면 허가받은 목적대로 그 땅을 써야 되잖아요. 토지를 허가. 그 땅을 써야 돼. 안 쓰면 나중에 이행명령 써라. 그러다 안 쓰면 이행강제들이 맞죠? 자, 근데요. 허가를 받았는데 부득이한 경우, 부득이하게 자기가 쓸 수 없는 경우 있어요. 부득이하게. 그럼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직접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니요. 부득이한 경우. 이게 이제 예외 규정으로 쭉 규정을 하고 있는데, 신고법 시행령에 이게 몇 조죠? 41조인가? 시행령에 14조. 시행령에 14조에
11가지인가 이렇게 쭉 예가 쭉 있단 말이에요. 못 외우는데 어떨 때 부득이냐? 경제 사정이 나빠져서 내가 실수요자로 허가를 받았는데 내가 지금 쓸만한 그런 사정이 안 돼. 일부라도 세를 줘야 돼. 일부라도 임대. 어쩔 수 없이 세를 줘서 그래서 임대 수입 갖고 먹고 살아야 돼. 이런 경우. 자기가 다 써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어쩔 수 없이 다 못 쓰고 일부 세라도 줘서 먹고 살아야 된다. 그런 경우는 부득이한 경우다 해가지고 이때는 일부에 대해서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얘기 쭉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중주택하고 공간은요. 이것은 예외 규정에서 또 제외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예외 규정에 제외. 다중주택 공간 제외 또 이래 있어요. 조문 자체가. 그럼 다중주택 뭐냐? 고시원 같은 거. 고시원 같은 거는 처음부터 임대 목적으로 임대 목적 허가를 받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면 이 예외에서 또 제외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쓰는 거라. 자, 근데 공간은 임대 자체가 안 돼. 공간 임대 자체가 안 돼. 그러니까 임대 일부 자 봐봐요. 1번에 일부를 임대한다 부득이한 경우 내가 다 못 쓰고 일부는 세 넣어서 생활비를 써야 된다. 세 가지고 2번에 오케이 3번에 일부 임대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유. 4번에 일부 임대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유. 5번에 일부 임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다. 그러면 일부는 네가 쓰지 않아도 여기서 이행강령 때리지 않겠다 그런 얘기인데 다중주택은 처음부터 임대용이에요. 임대용. 그다음에 공간 같은 임대 그렇게 안 돼. 그러니까 이거는 두 개가 제외된다 그 말이에요. 제외된다 그 말인데 이걸 수업 시간에 했냐 안 했냐 안 하지. 이걸 어떻게 해 이거를 이 두 개가 제외된다는 것을. 그래서 요 2번은 이 문제에서 예외 사유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토지거래 허가제도가 원래 어디 있던 거예요? 토지거래 허가제도 공법에 있던 공법. 국토개미 이용하는 법 공법에 있다가 우리 쪽으로 건너온 지가 지금 7, 8년 됐나요? 그래서 스타일 자체가 공법 스타일이야. 공법은 40문제 중에 또 그죠? 1년 계속 열심히 공부해도 한 50점, 60점 맞으면 진짜 잘했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그런 스타일인 거예요. 이제 이게 이제 우리 쪽에 넘어오다 보니까 우리 쪽이 힘들다 그 말이에요. 우리 쪽이. 이걸 왜 우리 쪽으로 넣나 그 말이죠. 그래서 어쨌거나 이거는 틀리라고 내는 거예요. 난이도 조절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고 그냥 편안하게 틀렸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잘못 아닙니다. 이거는 이게 제 잘못이고 또 저도 어쩔 수 없는 게 내년에 또 하네. 내년 못해 이것도. 그럼 내년에 해야 되는 내년 못 한다니까요. 어차피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는 82점, 85점을 맞게 해줘야 되니까 이걸 강조하다 이걸 막 해서 이것저것 다 수업을 하게 되면요. 한 3개년 계획을 잡으셔야 돼요. 3개년. 그러니까 3년 정도를 중개법 하셔야 이걸 시험장 가서 그래도 생각을 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되는데 우리 할 수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1년 과정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개법에서 시간도 안 되고 해서 내년에 한다. 안 해. 내년 안 한대. 어쩔 수 없어요. 그럼 그냥 틀려라. 아니면 또 운 좋게 찍었다면 맞춰라. 뭐 그런 거예요. 이런 건 버리는 문제예요. 버리는 거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뭐 강사로서 할 말은 아니지만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럼 내년에 하냐? 내년 안 한다니까요. 나오면 이제 찍으시라니까요. 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29번 갑니다. 자, 이제 29번 갑니다. 주택임대차 신고죠. 부동산거래 신고법에서 주택임대차 신고제도. 자, 부동산 거래 신고가 있고 실거래가대로 신고하세요. 다음에 주택임대차 신고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파생된 거죠. 주택임대차 신고하세요. 이거는 전국인데 이거는 전국이 아니고 턱턱 시군구 군지역이 포인트였고 그렇습니다. 보증금 6천을 초과 또는 월세 30을 초과 둘 중에 뭐 하나가 초과되면 임대차 신고하세요. 자, 공동신고입니다. 기억에 보증금 금액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정액했으니까 변경신고 해야 되거든요. 단독 신고 아니라 공동 신고를 해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하고 디귿은요. 기억나십니까? 다른 법에서 뭘 해버렸다면은 이거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뭘 해버렸다면 특별법에서 뭘 해버렸다 그러면 주택 신고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주민등록법에 전입신고를 해버렸다. 전입신고 해버렸다면은 신고 들어갔으니까 전입신고가 들어갔으니까 주택임대 신고할 필요가 없다. 임대차 신고한 것으로 본다. 아직 지금 처벌의 유예기간 중에 있으니까 그렇죠? 뭐라도 하면 이걸 한 것으로 보겠다는 거. 오케이. 자, 그다음 디귿에 임대차 계약서까지 붙여서 이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 자동으로 부여되는 거예요. 이 기억나시면 좋겠는데 자, 여기서 임대차 신고할 때 임대차 계약서까지 붙이면 자동으로 확정일자 찍어줘 버려. 오케이. 그래서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본다. 자, 그럼 옳은 걸 찾아라. 니은하고 디귿 정답은 4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쉽게 풀었을 거고
공부가 조금 덜 되신 분은 6천에 30만 보고 가셨다면은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어쨌거나 기억나시기를 다른 법에서 뭘 했다면 이거 할 필요가 없다더라. 그것만 기억나셔도 정답은 4번으로 이렇게 찍히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0번 가봅니다. 30번은요. 장사라는 법률, 장사법 내용인데 자, 보겠습니다. 우리 가족은 일당 100 이하요. 일당 100 이하. 맞습니다. 그렇죠? 오케이. 자, 2번 질문을 한 번은 나오리라 했던 거예요. 그죠? 친족묘지는, 가족묘지는 친족묘지 개념이 이게 시험 나왔으니까 이제 개인묘지가 나올 거예요. 했던 내용인데, 개인묘지는 혼자 주무시거나 아니면 배우자하고 같이 주무셔도 뭐가 된다? 개인묘지입니다. 했던 분이. 부부별산제인데, 장사법은 아들, 딸 입장에서 보면 부부는 일심 동체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혼자 주무시거나 배우자이었던 자하고 같이 주무시면 뭐다? 개인묘지다. 한 번은 시험에 나오리라 했는데 오늘 나왔네요. 그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3번 몰라 씨. 4번 몰라 씨. 5번 사단법인은 법인묘지 허가를 받을 수 없다. 맞죠? 자, 법인묘지 이 법인은 성격상 무엇을 얘기한다? 재단법인을 얘기한다. 기억나십니까? 사단법인은 뭐다? 사람이 모여가지고 단체를 만드는 걸 하자는 것인데 죽은 사람끼리 모을 수가 없어. 그래서 장사법에 나오는 법인은 다 뭐다? 재단법인이다 하는 거. 그래서 사단법인 받을 수 없다. 5번도 O. 자, 그럼 남아있는 게 3번하고 4번인데 둘 다 모르겠어. 자, 근데 틀린 걸 찾으래요. 그러면 정답은 3번 아니면 4번입니다. 확률 50%입니다. 확률 50%인데 3번은 진짜 모르겠고요. 4번은 있잖아요. 유고를 매장을 한대요. 또는 수목장에다가 자연장리를 한대. 그러면 30일 이상 기피로 파있는 이 30일 자가 있어. 이것도 예전에 신고법이 없던 시절에 이것도 다 옛날 얘기인데 예전에 부동산 거래 신고법 없던 시절에는 수업시간 했다니까요. 제 변명 같긴 한데 어쨌거나 그때는 장사법은 30일 자가 필요합니다. 30일 자를 찔러가지고 그 30일 자보다 더 깊은 곳에다가 수목장 하시고 깊은 곳에 매장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얕은 데다가 매장, 수목장을 모시게 되면 비바람이 불면요 이 툭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30일 자 들고 푹 찍어갖고 그 밑으로 모셔야 됩니다. 이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것도 이거 안 넣어도 이제 나오네 이게. 30대 이상의 깊이로 매장을 맞겠죠, 그죠? 자, 4번에 법인묘지, 공원묘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공원묘지요. 자, 일산, 파주 이런 데 가면 공원묘지 많죠. 그게 진입로. 폭 5m입니다. 5m. 4m 아니고 폭 5m. 5m 이상의 도로가 확보가 되어 진출입로를 설정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시행령의 별지에 나와요. 별지. 조문도 아니고 별지표에 나오는 거예요. 별지표에. 야,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이까지 다음 이것도요. 공인중개사법 우리 과목만 가지고 3년 하시대 공부를. 야, 그러니까 이거는 틀리라네죠. 난이도. 요것도 5개 문제 중에 하나 더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다시 말씀드릴게요. 1번 O, 2번 O, 5번 O예요. 수업 시간에 했던 거. 3번 몰라, 4번 몰라 둘 중에 하는데 확률 50%인데 매장은 좀 깊게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도로는 넓어야 될 것 같아. 도로는. 그래서 4m면 어때요? 4m면 차 하나가 보통 2m 정도 잡거든요. 가로가. 그러면 4m는 차가 겨우 이렇게 싹 지나간다 그 말인데 영구차가 크잖아. 영구차 버스, 대형 버스니까 두 대 같이 가는데 이거는 4m가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5m 진입로는 오시고 가시고 편하게 5m 이상 확보하라. 이렇게 된 규정이거든요. 1년 동안 한마디 없다가 해설 강의에 얘기할 수밖에 없는 제 마음은 진짜 갈갈이 찢어집니다. 어쨌거나 정답 50%인데 어쨌거나 깊게 모셔라. 그 다음에 진입로는 넓어라. 이렇게 센스가 있으시다면 3번을 찍었을 것 같고 아니면 야 수업 시간에 네가 얘기 안 했잖아. 그러면 그렇죠?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합시다. 3번 합시다. 그럼 내년에 수업할 때 하느냐? 안 한다니까요. 내년도 수업 안 한다니까. 이 부분 못 한다니까요. 이까지 하면 3년 걸린다니까요. 중급 한 과목만 가지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안타깝습니다. 31번 갑니다. 자, 매매계약, 부동산 거래 신고. 실거래가 신고하세요. 신고하는 거요. 그죠?
무엇을 신고하면 인고부부 실지업조 시험 100%. 그러니까 실거래가를 당연히 신고하고. 자, 직거래했는데 일방의 신고를 거부하면 거부한 쉐케 사유사고 계약서 사본 첨부해서 단독 신고하시면 되고. 자,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 무효 취소 해제 우리는 구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신고를 했는데 계약이 깨졌단 말이야. 깨졌다면 깨졌다고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해제 신고. 단독 신고한다. X 공동 신고. 공동 신고입니다. 공동으로 해제 신고 하에 한다. 하지 않으면 500 이하 과태료. 자, 혼자 계약을 깨냐? 취소를 혼자 하냐? 상대방도 알아야지. 취소는 뭐다? 취소. 상대방 통과. 이거 너무 많이 가면 안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는 공동으로 해제, 무효 취소 해제. 계약은 혼자 깨냐? 같이 깨지. 그래서 공동 신고입니다. 무효 취소 해제 구별하지 않는다. 우리 중개법은. 오케이. 그래서 3번 X. 개공이가 중개하면 개공이가 신고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해제 신고는 거래 당사 지들이 깨는 거니까 지들끼리 해제 신고를 해야 될 의무가 있고 의무. 개공이는 의무는 없지만 알게 되면 해제 신고 해줄 수도 있다. 했던 거. 5번 O. 틀린 것은 3번 X. 32번 갑니다. 32번에요. 전세 빼소! 자, 최선순위 전세권이니까 말소 기준보다 기준권리보다 더 선순위잖아요. 대표 선수 저당권보다 더 선순위의 전세권이 있어. 가만히 있으면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얘가 빼당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법원에 가서 빼당을 요구했다. 뭐가 된다? 전세 빼소. 그때는 소멸됩니다. 자, 근데 배당 요구 없이도 우선을 받을 수 있으니까 소멸된다. X 배당 요구를 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원칙보다 인수라니까. 민법에서는 기준보다 선순위 전세권이나 대항해 임차권은 인수시킬지 배당 요구할지를 선택한다 그래요. 민법은 선택을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민사집행법, 민지법, 민사집행법에 뭐다? 기준보다 선순위 원칙은 인수예요. 그러니까 얘는 가만히 있으면 인수되는 거예요. 다만 예외적으로 무엇을 배당을 요구하는 거예요. 배당. 경매에 넘어간 집에 살기 싫다. 배당 요구해야지 뭘 받는다. 이때는 배당 받고 이사 나가니까 소멸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런데 배당 요구 안 해도 소멸되면 틀려요. 최선수인데 1번 틀렸어요. 자, 경매 등기 전에, 경매 등기 후의 것은 아무것도 보호가 안 되니까 경매 등기 전에 유출이 성립됐죠.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가 있을 거고 최선순위 지상권이니까 기준보다 선순위죠. 인수하는 거 맞고 저당권은 선순위든 후순위든 저당권은 말소 기준 권리니까 항상 소멸돼. 후순위 저당권이 경매 신청해도 선순위 저당권부터 다 소멸돼 버려요. 그렇죠. 배당 요구 종기는 법원에 정한다 그랬어요. 첫 매각길 이전에 어떤 날로 법원에서 결정을 하더라. 다 맞는 말. 1번이 틀렸죠. 1번 빼고는 뭐 정답 찍을 게 없습니다. 전세 빼소. 배당을 요구해야지 소멸되는 거예요. 요구 없이도 소멸된다. X. 자, 33번 갑니다. 33번은 문제 좋네요. 이거는 좋아요. 33번. 자, 외국인 특례인데 시험 문제 한 문제 나옵니다. 그렇죠. 외국인이 한국 부동산 설계 취득할 때 규제를 해주는 것인데 매매다 하게 되면 부동산 거래 신고로 가야 돼요.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 거래 신고로 가셔야 되고 매매 계약 이외의 계약, 정리허 계약이다 그러면 거래 신고 대상이 아니라 이제 취득 신고, 외국인 특례에 따라서 취득 신고로 가야 됩니다. 그죠? 자, 부동산 거래 신고는 며칠짜리 신고예요? 이거는 30일짜리 신고고 위반 시 500 이하 과태료. 취득 신고는 며칠짜리 신고다? 60일. 위반 시 300 이하 과태료. 이거는 300 이하 과태료. 이거는 500 이하 과태료. 그래서 외국인 나카무라가 매매 계약을 통해서 외국인 나카무라가 취득했다면 매매일 때는 뭐 한다? 부동산 거래 신고. 부동산 거래 신고 며칠에 한다? 30일 내에. 오케이. 매매 계약 이외의 계약으로 소유를 취득했다면 그때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매매만 하는 거니까 이쪽으로 가야 돼요. 취득 신고 며칠? 60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상속은 계약이 아니잖아요. 계약 이외의 원인입니다. 또 계약 이외의 원인, 법률의 규정으로서 취득했을 때는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신고. 외국인의 숫자 666. 대신에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매매일 때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셔야 된다는 걸. 한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매매일 때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셔야 돼요. 그럼 30일짜리. 문제 좋습니다. 이건 아주 좋은 문제네. 정답은 3번 하시면 되겠어요. 34번 갑니다. 토지거래 허가. 34번.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 매매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이거 민법 문제 같기도 하고 유동적 무효 얘기예요. 유동적 무효. 자, 허가를 해주세요. 제발 플리즈. 우리가 허가 신청을 합니다. 허가 신청서에 허가관청 가서 시군구청 가서 허가 신청하잖아요. 허가해 제발. 제가 매도리고 얘가 매수이고 우리는 허가받고 10억에 매매게 할 거예요. 자금 조달 계획 다 붙여서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허가를 공동으로 허가를 신청해서 협력 의무 허가를 받고 계약이 소급의 삭정 유효가 되고 그 다음에 이행으로 간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기억에 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를 배제하고 잠탈하고 계약을 해버렸다. 그러면 확정무효가 되고 깜빵가요? 2는 30%. 그래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자, 허가를 전제로 해서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허가받기 전에는 유동적 무효. 그다음 허가받으면 소급에서 확정 유효. 어쨌거나 허가받기 전에는 효력 발생하지 않는다. 자, 허가받기 전에는요. 이행을 청구할 수가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허가를 받아서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어야지 약속이 유효가 확정이 돼야지 그 다음에 실천으로 가요. 계약에 대한 실천, 이행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허가받은 후에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면 계약이 확실하게 유효가 되면 그 다음부터 이제 야 중도금 내라, 잔금 내라, 야 등기 넘겨라, 왜 안 주냐? 채무 불이행이란 말이 그때 가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허가받기 전에는 채무 불이행이란 말이 나와서는 안 돼. 허가받기 전에는 협력해서 허가를 받을 단계인데 이때 왜 중도금 안 내냐? 허가를 받아야 중도금 주지. 허가를 받아야 잔금 주지. 허가를 받아야 등기를 넘겨주지. 허가도 받기 전인데 야 왜 돈 안 주냐? 채무불이행 왜 이행 안 하냐? 이것을 이유로 해제할 수 있다. XXX. 허가 받기 전에 효력이 없는데 뭐 이행에 문제가 생기느냐? 오케이. 그래서 해제할 수가 있다. 틀립니다. 니은 X. 자, 그 다음에 이것이죠. 이것의 확정무효의 자 무효가 뭐예요? 무효. 누구나 주장할 수 있는 무효잖아요. 규칙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무효 주장할 수가 있다. 누구나 다 주장할 수 있는 게 무효. 취소권자만 주장할 수 있는 취소. 그건 취소 사유가 있어야 돼. 민법. 그래서 누구라도 주장할 수 있는 게 무효니까 규칙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무효 주장할 수는 있다. 디귿. 민법 문제 같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가하고 다 정답은 3번 정답 되겠어요. 네, 넘어갑니다. 35번 문제. 신고법에도 포상금 있더라. 신고에 포상금 있더라. 자, 가명으로 누가 지금 모르겠다.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죠. 가명, 익명 뭐 이런 거. 자, 니은에 접수리 시험 나왔네. 접수되고 몇 개월 내에 2개월 내에 2개월. 중개법의 포상금은 돈 주로 결정하고 한 달. 결정되고 한 달이고 여기는 접수된 날부터 2달. 그래서 결정한 접수리라는 말은 독수리보다 더 센 새를 접수리라고 합니다. 접수리 1개월 X. 자, 이것에 자, 요 신고법입니다. 신고관청은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해서 2명 이상이 각각 신고했다. 자, 위반행위 하나에 대해서 2명이요 공동으로 신고했다면 협의가 있으면 협의로 가고 협의가 없을 때는 쌍방에게 균등하게 배분해 주거든요. 근데 2명이었대. 각각 신고했대. 각각. A가 오늘 신고하고 다음날 B가 신고했대. 그러면 배분해서 준다라고 조문은 돼 있지만 균등이란 말이 들어가면 안 돼. 누구한테 준다? 최초 1등 최초 1등으로 신고 고발한 자에게만 돈 주는 것이지. 그죠? 2등한테 돈 안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균등 요 말이 틀린 거예요. 요 말이 틀린 겁니다. 그래서 디귿 X. 자, 그러면 틀린 걸 찾아라. 나다. 정답은 몇 번이다? 4번이 정답이 됐더라. 자, 그 다음에 36번 갑니다. 이 뭐야 이거? 직권법인데 집합건물법은 민법, 민사특별법인데 민법 시간에 하는 것을 왜 자꾸 이쪽으로 내느냐 모르겠어요. 요즘 계속 나와요. 그러면 이게요 지금 계속 이쪽으로 넘어온단 말이야. 민법 내용을 집합건물법을 자꾸 중개실무조로 붙인단 말이에요. 출제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중개법에서도 집합건물법 해야 되느냐? 이거 내년에 해야 되냐? 무조건됩니다. 이거 하게 되면요 또 말씀드리지만 3년 걸린다니까요. 중개법 한 과목 가지고. 중개법에서 공법도 해야 되지, 농지법 이런 거 다 해야 되지, 민법도 다 해야 되지, 직권법 다 해야 되지, 민법 주택임대차, 상간대차, 부동산비 중개법 다 해야 되지. 그러면 이 과목만 3년 걸린다니까요. 그럼 내년에 이거 못하면 내년에도 내년에 하냐 안 한다니까요. 저는 안 할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거 이것도. 그렇죠? 그래서 야, 네가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냐? 예, 뭐 어쩔 수 없다. 그렇죠? 그래서 요 민법 공부 이제 열심히 하신 분들, 1, 2차 가시 하신 분들은 쉽게 풀 수가 있고, 1차를 장려하고 원래 2차만 하는데 그러면 어떡하냐? 다 까먹냐? 아니지. 머릿속에 그 어딘가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훌륭하게 1차를 장려하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기억을 자세히 더듬어보면 그 어딘가에 그게 딱 전제가 돼 있을 거예요. 내재가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난이도 5개 중에 하나다 이렇게, 5문제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법으로 보면 이게 뭐 어려운 건 아닌데 중개법 시간에는 커버할 수 없다는 거. 자, 기억에 전유 부분은 지 혼자 쓰는 거.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번은요. 소유자가 기존 건물을 뭐 했다? 정축했대. 지 주택에다가 정축을 했는데 소유권은 자기가 원시 취득하잖아요. 그죠? 근데 정축 부분이 별개로 볼 수 있다. 구분해서 등기하고 구분해서 소유하겠다. 구분 행위가 있으면 구분 소유권 인정이 되는데 그냥 기존 거에다 붙여 쓰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붙여 쓰겠다. 그렇죠? 한 동의 건물로 그냥 표시 변경 등기만 한 거야. 그럼 뭐다? 그냥 이거는 부합 개념이죠. 그냥 하나가 돼. 그냥 하나. 별게 아니요. 그래서 구분 소유권 성립하지 않는다. 그렇겠죠. 그냥 한 동 건물로서 정출인해서 표시 변경 등기 했으니까 그냥 하나다. 그냥 여전히 하나. 자, 그 다음에 공동이 어긋나면 안 되지. 애완용 독사를 키우는데 뱀. 응? 100일동 101호에 가는데 다 뱀이 막 거울 막 보여. 안 되잖아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자, 일부 구분 소유자만이 101동에 1라인만 쓸 수 있는 공용이다. 명백하다. 그러면 그들끼리의 공유겠지. 101동 1, 2라인만 지들끼리만 공유했다면 지들끼리의 공유겠지. 자, 5번 일부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 중에 구분 소유자 전원에게 이해관계가 있다. 1, 2라인에게만 이해가 있는 게 아니라 아파트 전체에 대해서 101동 전체에 대해서 전원에게 이해관계 다 있다. 그러면 지들끼리만 뭐가 결정하면 안 되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전원의 소유자만의 집회 결의가 아니라 전원의 집회 결의, 전원의 결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렸네요. 그죠? 5번 X. 그래서 민법하고 이제 같이 공부하신다면은 맞출 수 있는 거, 쉽게 맞출 수 있는 거고, 민법을 한 지가 오래됐다. 그럼 기억을 더듬어서 맞추시게 되고, 나는 민법에서도 민법 교수님한테 물어보니까 집합건물법, 집권법은 내용은 무지 많고 시험에 꼴랑 한 문제 나오니까 민법 시간도 이거 별로 안 한대요. 그 민법에서도 버리고 중개법에서도 버리고. 그럼 누가 챙겨주냐? 누가 챙겨주냐? 민법 체이대. 네가 해라. 민법 썼지. 네가 해라. 민법 네가 해야지. 왜 중개법 민법에서 안 한대? 그럼 중개법 받아가지고 이걸 하면 3년 걸린다니까요. 어떻게 한다? 내년도 안 할 생각이에요.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집합건물을 왜 자꾸 우리 쪽에 내는지 모르겠어요. 내년에는 그렇습니다. 민법에서 저걸 그렇습니다. 안타깝지만 죄송합니다. 민법에서 중개법에서 다 할 수 없어요. 진짜로 다 해드리고 싶지만 또 수업 길게 하면 또 뭘 하시고 현장에서 2시간 반 어떨 때 3시간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요. 현장에서는 길게 하면 별로 안 좋아합니다. 거기까지 다 하게 되면 이제 4시간, 4시간 반씩 이렇게 해야 되는데 힘들죠, 사실은. 또 이게 또 많은 걸 했다가 반복이 5번 이상 반복이 안 된 상태에서 또 시험장 가시면 기본적으로 꼭 맞춰야 되는 그 문제도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다. 이제 그렇게 위안을 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 못 해드렸어요. 자, 37번 갑니다. 저희는 보호법이에요. 틀린 것을 모두 골라라. 미등기 전세 시험 계속 나왔네요. 미등기 전세. 등기가 안 되면 뭐다? 물건이 아니라 채권. 채권이니까 임대차 보호부에서 보호를 시켜줘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주거용 건물인지 여부는 사실상의 주된 용도죠. 사실상의 주된 용도가 주거용이면 보호가 다 되는 거예요. 공부가 기준되는 것은 아니다. 공부 기준을 정해야 된다. 이 무슨 막말입니까? 자, 이것에 임차권 등기가 없다. 등기가 없다. 등기가 없다. 등기 없다. 자, 제가 욕하는 게 아니고 흥분해서 그런데요. 등기가 없잖아. 그렇죠? 당연 배당자가 되려면 당연 배당자 누구다? 등신. 경매 등기 전에 뭐가 돼? 등기되고 또 지가 경매를 신청해주고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임차권 등기 없잖아요. 등기 없다 그러면 지가 배당 요구를 해야지 배당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지가 경매 신청한 거 아니면 판결을 가지고 지가 직접 경매 지불한 거 아니면 등기가 안 돼 있으니까
당연 배당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는 배당료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배당료가 필요한 채권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배당료가 필요한 채권에 해당되는 것이죠. 해당되지 않는다? XX. 자, 그래서 틀린 걸 찾으라 했으니까 니은하고 디귿. 정답은 몇 번이다? 4번이 정답이 되더라. 38번 갑니다. 분묘. 분묘 기지권 또 따로 냈네, 문제를. 자, 분묘입니다. 틀린 것을 모두 고르세요. 아, 이거는 최근 판례인데, 야, 이거 오늘 출제하신 분이 민법 교수님이셨나봐. 민법 교수님. 그래서 중개법 개정된 거, 그 많은 문제 개정된 거, 원래 개정이 뭐 어마무시해 됐는데, 그거 다 출제를 하나도 안 해. 개인 사업자 업무 보증금 2억 이상, 그거 하나 딱 지문에 넣고, 아마 민법 교수님이 출제하러 가신 것 같아요. 제 이거 출제 건데. 그래서 민법 강의대는 이제 분묘기지권, 여기에서는 최근 판례니까, 야, 니들 이거 아니야 해가지고 이제 기본 이치에 부합되는 판례거든요, 이것도. 그래서 이 판례 몰라도 사실은 기억은 X할 수가 있어야 돼, 사실은. 민법적인 감각이 있으면. 근데 어쨌거나 민법 교수님이 아마 출제를 하시면서 중개법은 관심 없고 개정된 거, 뭐 보존 5명 초과하면 안 된다, 몰라. 공부하기 싫고 또 잘못냈다가 이의제기 들어오면 괜히 우사만 당하잖아요. 그래서 개정된 거 안 내고 업무 보증금 2억 이상 그거 하나만 딱 내고 나머지는 다 지엽적인 거, 기존에 있는 내용에서 지엽적인 거, 아니 문제를 뒤집은 거, 이런 거, 지엽적인 거, 문제를 뒤집어서 낸 거, 이런 거 헷갈릴 수도 함정 파고 이런 식으로 해서 원래는 출제하신 것 같아요.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이제 문제 푸는 우리 입장에서 보게 되면 좀 안타까운 거죠. 어쨌거나 자, 갑니다. 자, 틀린 것을 모두 골라라. 자, 기억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서 땅 주인 승낙 받으면 분묘기준은 인정되죠. 자, 분묘기준 인정이 됩니다. 자, 지료 지급 의무, 지료 주기로 약정을 했대요. 승낙 받으면 20년 필요 없잖아요. 시효 취득이 아니니까 20년 필요 없이 승낙 받고 땅 주인 승낙 받아서 묘를 설치하면 분묘기준권 얘기해요. 장사분 얘기 아니고 분묘기준권. 자, 땅 주인 선없이 설치했다 하더라도 20년 지나면 되는데 이 승낙을 받았잖니. 승낙을 받으면 즉시 기준권 취득하죠. 그리고 지료를 약정했대. 지료 약정했대. 자, 그러면 이제 분묘 기준권 취득하고 지료 지급 의무가 있는데 사망했어. 그러면 권리 의무가 보다 포괄성이 되지, 아들 딸에게. 그렇죠? 그럼 승계인에게는 지료 지급 의무가 승계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그럼 아들 딸은 지료 토의사항이 안 됩니까?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대로 승계된다는 판례예요. 2001년 판례입니다. 2021년 판례. 오케이. 자, 그렇습니다. 이것도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 해드렸어야 되는데 이것도 제가 못 해드렸네요. 그죠? 죄송합니다. 어쨌거나 자, 기억은 그 지료 지급 의무는 뭐가 된다? 승계된다. 아, 미치지 않는다. X. 자, 기본 취지는 이제 지료 지급 의무는 있다 없다. 지료는 지급을 해 줘야 된다. 그래서 판례가 지료 지급 의무가 옛날에 없었다가 지금은 이제 시효형이다 하더라도, 시효 취득했다 하더라도 청구 시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된다. 그다음에 처분형이다 하더라도 분명히 성립 시부터 지료 지급해야 된다. 그럼 지료 지급 의무가 승인되지 않는다 하면 X.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자, 니은의 물건이다 하는 거 니은 O. 니은은 무조건 맞습니다. 물건이다. 무조건 맞아요. 아, 틀린 걸 찾으라 했구나. 그러면 4번, 5번 중에서 나가래가 되죠. 그럼 정답은 1, 2, 3번 중에 하나일 텐데. 자, 이것의 장사법 시행 이유죠. 장사법 시행 이유라면은 분묘기지권이 아니라 무조건 장사법 내용이지. 장사법이다. 그럼 이제는 묘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땅을 보호해, 땅. 그래서 땅 주인의 승낙 없이 들어왔지. 이게 중요합니다. 그죠? 땅 주인의 승낙, 내 땅에 승낙 없이 들어왔다. 이제는 뭐 한다? 땅 주인이 뭐다? 옮겨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허가복, 구청장 허가받고 개장할 수 있는 거죠. 옮겨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땅을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죠? 자, 승낙 없이 들어왔는데 시효시 주장할 수 있다. 말이 안 되죠. 틀렸어요. 이것도 X. 자, 그러면 디귿 X. 가만있어 봐요. 자, 틀린 것을 모두 골라라. 디귿 틀렸다. 그 다음에 기억도 틀렸다. 정답은 3번. 정답은 3번. 네, 3번. 정답 하시면 되겠죠. 38번의 정답은 3번. 오케이, 3번.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요. 되셨죠? 네, 틀린 것을 모두 골라라. 기억 X. 니은은 O. 거기에서 4번, 5번 나가래. 그럼 1, 2, 3번 중에서 디귿이 틀렸으니까 디귿 들어가는 거. 디귿 들어가는 거. 그럼 정답은 요거 1번은 몰라도 2번 아니면 3번일 텐데, 기억은 지료지급 의무는 추세상 돈 줘야 되지, 토의사항률을. 그래서 지료지급 의무가 승계되지 않는다면 X. X로 가면 정답은 3번 이렇게 나와주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자, 39번 갑니다. 39번 문제. 아우, 이건 틀리시면 안 돼요.
허가 받아라. 대국민 공가하면 며칠부터 허가 받아요. 5글자. 5일부터. 이거 틀리시면 안 됩니다. 이거 틀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틀린 걸 찾아라. 1번 그냥 틀렸네. 정답은 1번. 열받았다. 한 달 내 이의제기. 예? 무상이다. 허가 받을 필요가 없지. 허가 불허 15일. 열받았다. 네가 살아 이 자식아. 짝대기 하나 들어가서 배찌르면서 구청장 나와. 왜 불허가 있냐. 그럼 네가 사든가. 이렇게. 오케이. 자, 틀린 거 1번 X. 자, 라스트 40번. 명신탁. 친구라고 하는 것은 배우자, 종중, 종난치 아니다는 얘기죠. 배쫑쫑이 아니니까 이거 무효한 명신탁이다. 그 말이 될 거예요. 자, 무효인 명신탁. 배우자, 종중, 종난치 아닌 무효인 명신탁. 자, 갑은 친구 을과 X부동산에 대하여 을을 수탁자로 하는 명신탁 약정을 체결해서 그죠? 등기를 수탁자에 넘겨줬나 봅니다. 자, 기억에 배우자 종종 종교단체가 아니니까 무효다. 오케이. 배종종은 유효. 탈세 탈법 강심의 미탈 목적이 아니라 유효. 친구다 그랬으니까 일반인끼리 명신탁 무효. 자, 니은에 이거 시험 많이 했어요. 수업 시간에. 불법 원인급에 대한 볼 수는 없다. 자, 불법 원인급으로 보게 되면 민법 746조죠. 불법 원인으로 급여했다면 돌려받을 수가 없어. 근데 이거는 돌려받을 수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불법 원인급여로 보지 않는다. 또 103조 위반으로 보지도 않는다. 오케이. 니은 O가 됩니다. 그러니까 103조 위반이 아니니까 유효 명신탁도 있는 거고 배종종. 그다음에 돌려받을 수도 746이 아니니까 불법 원인급여가 아니니까 돌려받을 수도 있다. 어떻게 돌려받는다? 무효니까 등기를 만다. 말소. 또 하나가 뭐다? 진정명 회복. 이렇게 돌려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제3자에게 처분해버렸다면 그때는 제3자가 소유권 취득하니까 그때는 제3자에게는 자기 소유권 주장이 안 돼. 근데 이 상태에서는 돌려받을 수가 있다. 자, 뒤로 갈게요. X부동산의 소유자가 병이래. X부동산의 소유자 병이고 계약 명시탁. 원래 타임은 계약이 타임입니다. 3장 안에 등기보다 계약이 타임이에요. 자, 계약 명시탁일 때 요 매도인요, 그죠? 매도인, 그럼 갑은 숨어야 됐다. 자, 갑은 은닉으로 숨고 을을 보내가지고 을이 이제 계약을 한 거예요. 이렇게. 자, 계약을 합니다. 예, 매도인이 선이냐 악이냐 달라져요. 선의의 매도인이다 그러면 선의의 매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수탁자 계약은 뭐가 된다? 다 유효. 자, 그러면 매도인이 알았다. 악이라면은 보호할 필요 없죠. 얘를 악이라면 보호할 필요 없으니 그때는 원칙대로 다 뭐가 된다? 무효. 자, 그러면 그 약정을 병이 어떻게 알았대? 악이래, 악이. 그러면 병으로부터 등기받았다 하게 되면 악일 때는 얘 보호할 필요 없죠? 뭐가 된다? 무효. 이거 다 무효. 소유권 변화 자체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을이 소유권을 취득한 게 아니라 여전히 병 자체가 여전히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소유권 변화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X. 을이 소유권 취득한다. X. 선일 때 취득하는 것이지 악일 때 내가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자, 그럼 옳은 걸 찾아라. 가나. 정답은 가나 쪼꼬레 4번 정답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답 위주로 간단하게 보려고 했는데 또 하다 보니까 또 이제 또 흥분도 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요. 또 우리 쭉 다 봤네요. 그죠? 자, 봤는데 어쨌거나 결론적으로 자, 이걸 어디다 화면을 놓을까? 자, 뒤에다 감사합니다 놓을까요? 그냥? 자, 결론적으로 있잖아요. 원래 시험은 어떻다? 결론적으로. 자, 결론적으로 난이도가 있는 문제가 한 5문제 정도가 있다. 이 문제는 손댈 수 없다. 그럼 발을 대야 되냐? 아니, 몰라. 어쨌거나 이거는 그냥 그날의 운명에 맡기자. 이거 다 틀려버렸다 하게 되면 몇 점 나온다. 수업 시간에 늘 했던 거. 이거 위주로 함정에 빠지지만 않고 정확하게 정되고 반복되고 시험장 가셨다. 꾸준히만 하셨다면 5개 빼고 나면 몇 점이 됩니까? 5개 빼고 나면 80.5. 그런데 현장에서 8.5 잘 안 나오실 거예요. 왜냐하면 현장이 초긴장 상태에서 그 함정이 눈에 잘 들어온다. 안 들어와. 안 들어오니까 웬만큼 틀려줄 거 틀려주자. 그러면 85. 그죠? 아니면은 내가 공부가 덜 됐다. 뭐 80. 자, 어쨌거나 요 정도의 점수가 나오셔야 됩니다. 요 정도에서 점수가 나오셔야 돼. 요 밑으로 나오셨다면 진짜로 정리가 조금 덜 된 상태예요. 그래서 좀 가혹하게 들리는지 몰라도 이제는 중개법도 더 이상 100점을 주는 그런 효자 과목은 아니다. 전략 과목에는 변화가 없는데 전략 과목은 맞지만 막 점수를 주는 효자 과목은 아니다. 그럼 전략적으로 접근한다면 이 5개를 버려야 된다.
버리는 연습을 해야 된다. 이거 다음에 몇 년 걸린다? 3년 걸린다. 이것을 다시 확인하는 그러한 시험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수업도 이제 내년에 가서 있잖아요. 제가 수업할 때 이거 다 한다. 그럼 3년 걸린다니까요. 그래서 버릴 건 버리고 이제는 확실한 것만 여기에서 확실한 것만 잡자. 아무리 못 잡아도 80점 잡자. 80점 잡으면 그렇죠? 공법 뭐 40점 맞고 공세법 60 맞으면 합격되잖아요. 이렇게. 올해는 또 공법이 또 쉽다기보다는 공법이 작년보다 수월했다 그랬거든요. 공법이. 그래서 공법에서 한 50점, 60점 맞아주면 중교 80이면 뭐 그냥 합격하고 남죠 뭐.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80점 기준으로 해서 1년 정도 중개사법을 꾸준히 하면 수업 시간에 꾸준히만 따라가면 뭐 이렇게는 못 맞더라도 80점 이상은 최소한 맞는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같이 이제 또 그렇게 준비를 이제 앞으로도 많이 하신다면 이제 80점, 85, 80.5 여기에서 중개부 점수 형성될 거다 이렇게 예상하시고 공부할 때는 이제 100점 맞기로 목적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정도 이렇게 점수가 나올 수 있도록 난이도 조절을 하더라 이제 하는 걸.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1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강사 입장에서 1년 동안 열심히 제 수업을 들으시고 힘들어도 힘든 몸을 이끌고 또 이제 수업을 열심히 들으시고 했는데 100점 맞을 줄 알았는데 100점 못 맞았다. 90점 맞을 줄 알았는데 90점 못 맞았다. 해서 저도 굉장히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우리는 절대평가니까 이제 상대평가가 되기 전이잖아요. 지금 절대평가니까 평균 60점 맞으면 다 합격이 되니까요. 공법이 작년보다 좀 수월하게 나왔다는 것을 위안 삼아서 80점 이상은 충분히 받고 합격했으리라 이렇게 스스로 위안을 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점수가 조금 이 점수가 안 나온다 하더라도 혹시라도 원래는 그냥 그렇게 많이 공부를 못했다, 개인적인 사정 등등의 이유로 했다 하더라도 너무 좌절하는 상처하지 마시고 중개사법은 1년 정도 꾸준히 한 80점 정도는 그래도 아무리 이상하게 나온다 하더라도 다 버려버려도 80점 정도 이상은 점수가 나온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또 혹시 안 되신 분이 계시다면 또 그렇게 준비하시면 되겠고요. 합격되신 분들은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감사드리고 열심히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시험이 1년에 한 번 있다 보니까 늘 1년마다 이렇게 한 번씩 참 이렇게 산고의 고통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그런 고통을 느끼는 것 같아요. 시험이 1년에 한 2번만 있어도 좋은데 전반기 후반기 그거 왜 데모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어쨌거나 전반기 후반기 1년에 2번 정도면 좀 마음이 부담이 덜 할 텐데 이런 데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시험장 가서 당연한 컨디션 때문에 떨어지셨거나 뭐 또 이상한 문제 또 너무 당하셨거나 이렇게 해서 또 1년 또 공부하신다면 그만큼 또 많이 힘드시고 그러시겠죠. 어쨌거나 안타깝지만 어쨌거나 다시 용기를 내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제가 합격하신 분은 진심 축하드립니다. 자, 해설 강의는 여기서 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